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딩 실습을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그 EM리스트 챌린지를 아직 완벽히 끝내지 못했으니까, 그 모델을 만들고 그 엑스포트 하는 시간을 조금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까지 리뷰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까지 걸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숫자와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가 다 담긴 EM리스트 데이터, 그 중에서도 모든 레이블의 데이터가 균등하게 들어있는 밸런스드 EM리스트 데이터셋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콜랩을 연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CSV 파일에 담겨 있었던 EM리스트 정보들을 불러와서 이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트레이닝 셋으로 모델을 만들고 트레이닝 셋으로 학습을 시켰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다들 이제 트레이닝을 경험을 해보신 것 같은데 모델을 엑스포트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엑스포트 하는 법을 간단히 안내를 다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모델을 이렇게 짜셨으면은 제 모델을 어떻게 짰는지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델을 컴파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시킵시다. 저는 데모를 해야 되니까 에폭을 한 개짜리로 해볼게요. 네, 에폭 한 개짜리 돌렸더니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80%가 나오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얼마가 나온 거죠? 0.02%가 나왔네요. 0.02면은 거의 찍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트레이닝 시켰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냥 대강 설정을 했지만 이렇게 모델의 결과를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지금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안 뜨죠? 비주얼라이즈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모델을 다시 컴파일하고 다시 피팅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이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다 하면은 그때 모델 네임에다가 제 이름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채점을 했을 때 제가 이긴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꼭 여기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아래 코드 셀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만 시켜주시면은 마지막 코드 셀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로컬 디렉토리의 그 다운로드 디렉토리 아래에 자기 모델의 .ho 그리고 자기 모델 .json 두 개의 파일이 받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파일을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카이스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메일 주소는 입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두 개예요. .ho랑 .json 두 개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제출을 미리 해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 안 하시면은 그분이 자동적으로 1등이 되십니다. 그렇게 놔둘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그 코드 셀들을 다 다시 실행시켜서 트레이닝을 시킬 시간도 필요하고 뭔가 조금 수정할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3시 50분까지 이제 저한테 메일로 자신의 모델 아키텍처와
파라미터를 보낼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채점은 다음 코딩 실습, 그러니까 이어지는 심슨 랩 코딩 실습 시간에 여러분이 코딩을 하시는 동안 제가 앞에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50분까지 시간을 드리고요. 오늘 그 심슨 랩도 할 게 조금 있어서 추가적으로 쉬는 시간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뭔가 나는 엑스포트 다 하고 메일도 보냈다 하시면은 쉬고 계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자기 모델을 제출을 해주셔서 지금 채점 코드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6분이 제출을 해주셨고, 아유 불편해라. 6분이 제출을 해주셨고, 네, 저까지 포함하면 7명이 있는데, 나중에 채점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를 리뷰해 달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이제 제가 짠 모델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emList 데이터에서 레이블이 47개였죠. 그 다음에 input shape은 28,28,1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모델을 만들 때 일단 처음에 loss 펑션으로 cross entropy loss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마지막 레이어는 dense 레이어면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softmax고 그 dense 레이어 안에 있는 perceptron 개수는 47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아키텍처는 이제 여기 써드릴게요. 네,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컨볼루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껴주고 풀링을 하고 또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풀링 한 번 더 통과를 시켜줘서 크기가 원래 이제 인풋 쉐입을 작게 만들어 준 다음에 플래튼으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넘어가게 해줬고요. 다음에 덴스 레이어를 그 이제 출력층 이전에 2개를 두기로 했습니다. 2개를 두고 사이에 둘 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었고요.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로 덴스 레이어가 있는데 이 덴스 레이어는 레이블이 47개니까 퍼셉트런이 47개여야겠고요. 제가 loss 펑션으로 cross entropy loss를 쓰니까 activation 펑션은 softmax여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컨볼루션부터 보면은 28,1이 인풋으로 들어오는데요. 저는 커널 사이즈가 필터 크기를 3으로 뒀고요. 스트라이드를 1로 뒀고 그리고 패딩을 추가를 해서 그 원본 그 쉐입이 유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32개를 썼어요. 그래서 28,28,32로 매핑이 되게 했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풀링은 2x2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28,28,32에서 14,14,32가 될 테고요. 다음 컨볼루션도 필터의 크기는 3x3,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을 추가해서 원본 디멘션 유지하기로 했고요. 필터는 총 64개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매핑이 되겠죠.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통과하고 풀링도 마찬가지로 그냥 2x2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디멘션이 절반이 날아가겠죠. 플래튼 레이어를 통해서 7 곱하기 7 곱하기 64의 텐서를 벡터로 펴줬고요. 덴스 레이어의 그러니까 첫 번째 덴스 레이어에서는
저는 퍼셉트런을 512개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으론 렐루를 썼고요. 또 배치 정교화를 하고 두 번째 댄스 레이어는 256개의 퍼셉트런을 뒀고 액티베이션으론 마찬가지로 렐루를 뒀습니다. 그거를 코드로 옮기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컨볼루션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컨볼루션은 제가 필터를 32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필터를 커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는 그냥 3으로 썼고요. 패딩은 이제 작은 따옴표 안에 same을 썼다는 거는 이제 인풋 디멘션과 아웃풋 디멘션을 같게 유지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딩을 자기가 알아서 적절히 추가를 해주고요. 액티베이션으로는 컨볼루션에 대해서도 액티베이션을 씌울 수 있으니까 렐루를 썼고 인풋 쉐입은 28, 28,1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고 뒤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꼈고요. 맥스 풀링 2D인데 이제 그냥 놓으면은 디폴트로 그냥 2x2 매트릭스로 풀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컨볼루션 쓸 때 나머지 똑같은데 필터를 64개를 썼고요. 그 다음에 플래튼 해주고 댄스 레이어 퍼셉트런 512개 배치 정교화 다음 거는 256개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는 퍼셉트런이 47개고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를 쓰기로 했으니까 소프트맥스가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을 컴파일 할 때 줄 수 있는 옵션은 저는 옵티마이저로 아까 배운 아담을 썼고요. 러닝 레이트는 0.01로 뒀고요. 디케이는 0.01로 둬서 러닝 레이트가 점점 좀 작아지게 만들어줬습니다. 러스 펑션으로는 스파르스 카테고리커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는데 카테고리커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라 스파르스가 붙은 거를 쓴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들이 원합 벡터가 아니라 그냥 인티저 인덱스를 갖고 있는 레이블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서머리와 파라미터 개수가 나오고요. 파라미터가 170만 개 정도 있네요. 그리고 모델을 트레인을 시킬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면 빨리 돌려야 되니까 에폭을 1개짜리로 돌렸고요. 배치 사이즈도 1000개로 좀 크게 잡았습니다. 빨리 돌리기 위해서. 다음에 모델 성능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고 엑스포트한 모델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모델을 컴파일을 하시고 트레이닝을 시키셨을 테니까 이제 여기에 그 draw test data라는 소제목 아래에 있는 코드 셀들을 보시면은 이제 콜랩에다가 HTML 스크립트를 띄웠어요. 그래서 코드 셀들을 다 실행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자기가 만든 모델이 실시간으로 프리딕션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이제 에폭을 1번짜리로 했으니까 아마 결과가 똑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네, W라고 하는군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시키셨다면 아마 괜찮은 결과를 뱉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신 모델들을 이제 채점한 결과를 곧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심슨 클래시피케이션 8번째 렉처의 코딩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 끼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심슨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제가 심슨을 좋아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제 심슨 가족이 구성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그 6명의 이미지를 그 애니메이션을 캡처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명의 이미지를 갖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이 이미지를 주면은 얘는 어떤 캐릭터다 라고 분류를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캐릭터들이랑 친해지면 좋으니까 한 명씩 소개를 해줄게요. 여기 있는 대머리 남자가 가장입니다. 호머 심슨이고요. 여기 앉아있는 뾰족머리 꼬마애가 바트 심슨이고요. 여기 별 모양 머리를 가진 여자애가 리사 심슨이고요. 여기 파란색 긴 머리, 바게트 같은 머리를 가지신 여성분이 호머의 아내인 마지 심슨이고요. 마지가 안고 있는 아기가 매기 심슨이고요. 춤추고 있는 할아버지가 호머 심슨의 아버지인 에이브라함 심슨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사진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태스크를 하게 될 텐데, 네,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EM 리스트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였죠. 네, 오늘 다룰 거는 컬러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사진의 크기도 좀 더 커요. 제가 이제 원래 데이터셋을 받으면은 사진 크기가 제각각인데 64 곱하기 64 곱하기 3으로 제가 미리 포맷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었는데 많이 커진 거죠. 그리고 데이터셋의 크기가 훨씬 작아졌어요. 지난번에는 EMList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7만 개 정도 있었는데 오늘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을 다 합쳐도 사진이 7,000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처를 가진 사진들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면은 사진이 많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렉처에서 배운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할 일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심슨 데이터셋을 올린 거를 다운로드를 하셔서 본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슨 데이터셋을 전처리하는 거는 제가 미리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미리 해드렸고요. 오늘 할 일은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해서 그냥 수동으로 직접 구현을 해서 이미지를 수직으로 뒤집고 수평으로 뒤집고 하는 거를 직접 구현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또 쉽게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라스 라이브러리도 소개를 조금 해드릴 예정이고요. 모델 컨스트럭션은 아마 목요일에 하지 싶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데이터셋 다 받아서 드라이브에 올리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코드 셀들을 실행을 하면은 콜랩에다가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S를 실행을 했을 때 심슨스 데이터셋 그리고 그 슬래시가 나오면은 잘 갖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심슨스 데이터셋 폴더 아래에는 CSV 파일이 6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심슨스 데이터셋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 캐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왔습니다. 캐글은 이제 그 데이터셋을 올려서 이제 이거를 분류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을 하는 컴페티션을 여는 그런 하나의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The Simpsons Character Dataset이라고 치면은 심슨 데이터가 나와요. 원래는 다 JPG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JPG 파일로 다루려면은 조금 쉽지 않으니까 제가 미리 전처리를 해드렸는데요. JPG 파일들의 크기가 제각각이고 RGB니까 채널이 3개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제가 64 곱하기 64 곱하기 3으로 그 다운스케일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JPG 파일들의 값들을 다 그 CSV 파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JPG to CSV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코드 셀은 여러분들이 실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마 실행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 그냥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코드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여기부터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load CSV 파일 해서 CSV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 열어서 심슨스 데이터, 심슨스 레이블 이라는 변수에다가 피처와 레이블들을 다 저장을 해줍니다. 실행을 하시면은 아마 그래서 피처랑 레이블을 구분하는 것과 뭐 데이터셋을 셔플하는 것과 모양 체크하는 것과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나누는 거는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미리 코드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문제 없이 돌아갈 거고요. 그럼 그 결과로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비주얼라이즈 하는 코드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5092, 뭐 12288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벡터로 펴진 이미지를 다시 텐서로 모으는 작업을 numpy의 reshape라는 펑션을 쓰면 해결이 됐죠. 그래서 64,64,3 사진으로 다 reshape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visualize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셋을 한번 어떻게 생겼나 출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코드 셀들을 다 실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 실행할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또 이미지 업로드를 하신 분들은 네, 다 실행이 된 것 같고 혹시 아직 구글 드라이브에 CSV 파일들을 올리고 있다 하시면은 조금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은 네,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저는 어제 막 이미지 업로드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오늘 이걸 갖고 와야 되니까 어제 막 6시에 잤거든요. 그래도 코드가 실행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비주얼라이즈까지 실행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있는 사진 6개를 출력을 해보면은 바게트 머리를 한 캐릭터 마지가 나오고요. 호머도 나오고 할아버지도 나오고 리사도 나오고 다 레이블들이 잘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체크를 해봤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는 데이터가 5092개밖에 없죠. 밸리데이션 셋에는 2182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이 6개니까 대강 나눠주면은 레이블당 한 사진이 800장밖에 없는 거죠. 네, 이 800장을 가지고 12,288개의 피처를 가지는 사진을 구분을 하기는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너무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제너럴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머 심슨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는 왼쪽만 보고 있는 호머 심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오른쪽을 보는 호머 심슨도 있어야 되고 조금 돌아가 있는 호머 심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제너럴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렉처 때 설명한 내용이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에 조금 변형을 줘서 데이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쉽게 말하면 데이터셋의 개수를 뻥튀기를 시켜줄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할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짜셔서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코드를 짜셔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이미지를 수평 방향으로 뒤집거나 수직 방향으로 뒤집거나 두 개만 이제 구현을 하는 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CS1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짜야 되는 그 펑션의 스펙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짜셔야 되는 코드는 일단 펑션 두 개입니다. flip horizontal이랑 flip vertical이라는 펑션들이 있는데 flip horizontal은 이제 이미지를 수평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아니죠. 이렇게 좌우를 반전시키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펑션의 인풋으로 이미지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64 곱하기 64 곱하기 3 numpy array인데요. 이 numpy array를 64 곱하기 64 부분을 왼쪽 오른쪽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집은 결과물을 image flipped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거를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립 베리커도 똑같아요. 이미지를 이제 위아래를 대칭을 시키시면 되는데 이제 힌트는 이제 호리존털 플립의 경우에는 flip lr이라는 numpy 펑션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flip vertical은 아까 flip lr이랑 같이 트랜스포즈를 적당히 쓰시면은 해결이 된다는 거를 미리 힌트로서 드릴게요. 그렇게 두 개 펑션을 임플리멘트를 하신 다음에 그 두 개 펑션을 이용을 해서 train data flipped 그리고 validation data flipped라는 이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리스트에다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호리존탈하게 플립한 거를 트레인 데이터 플립드에 어펜드를 해주시고요. 베리컬하게 뒤집은 거를 또 트레인 데이터 플립드에 어펜드를 해주시고요. 레이블도 적당히 똑같은 거를 갖는 걸로 어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대해서도 똑같은 거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은 따옴표 3개로 주석 처리한 부분들을 이제 자기 코드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체크 쉐입을 했을 때 모양이 뭐 몇 컴마 64,3이 나오면은 잘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립을 정말 잘 했는가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코드셀을 실행을 하시면은 내가 이미지를 제대로 뒤집었는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뒤집힌 데이터들이 train data flipped, validation data flipped, train labels flipped, validation labels flipped에 다 저장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원본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셋,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다가 append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p.append, numpy의 append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시면은 numpy array들을 붙일 수 있고요. 다음에 append를 하실 때 꼭 axis에 주의를 해주세요. axis의 값을 이상하게 설정을 하면은 두 개의 array가 이상하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주의를 하셔서 코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네, 그래서 여기 image augmentation, manual version을 이제 각자 임플리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30분? 25분 정도 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분쯤에 한번 제가 데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시는 동안 저는 채점 코드를 돌리고 있을게요. 네, 여러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채점 다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더볼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확대해 드릴게요. 채점은 아이고 잘리나? 채점은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했어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뭐 커스텀 데이터셋이라 해서 제 손글씨로 만든 겁니다. 제 손글씨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데이터셋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predefined 데이터셋이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EMList Balanced Test.csv로 채점을 한 결과인데 두 분 다 1등을 하신 두 분 다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손글씨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어 주신 분은 임성준 님이시고요. 78.723%의 정확도를 기록하셨습니다. 제 모델은 보면은 여기 53.191%의 그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보다 저의 손글씨를 잘 인식하는 모델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predefined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김장원 님이 86.564 2등이랑 차이가 거의 안 나네요. 근소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수를 매겨봤고요. 사실은 그 탑3만 출력을 하려다가 깜빡했네요. 그냥 띄워버렸는데 다 이름도 있고 하지만 뭐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냥 도토리 끼재기인 것 같고 그래서 1등을 하신 두 분 축하드리고
소정의 상품은 사실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그냥 그 카페 기프티콘 아니면은 좀 귀엽게 카톡 이모티콘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진행되는 심슨 데이터셋도 한번 조금 여러분들의 열의를 불태우고자 한번 이것도 컨테스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등수는 다음과 같았고요. 이거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것도 열심히 계속 해봅시다. 이제 코드를 이제 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립 호리존탈은 좌우 대칭을 시켜주는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인풋으로 image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미지는 64 곱하기 64 곱하기 3 numpy array였고요. 그 말인즉슨 사진 한 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을 좌우 반전시킨 결과를 image flipped라는 거에 저장을 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데 쉽게 numpy flip lr로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면은 간단히 구현이 되고요. 그러면은 좌우가 대칭된 사진이 나올 거고요. 다음에 flip vertical은 flip LR이랑 transpose를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위아래를 뒤집으려면 위아래를 뒤집고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flip LR은 좌우를 대칭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거를 트랜스포즈를 해줘서 ynex 대칭을 해주고 그거를 좌우 대칭을 시킨 거를 다시 ynex 대칭을 시켜주면은 위아래로 대칭을 시켜주는 게 되겠죠. 그냥 말이 길어서 그렇지 그냥 기하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냥 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랑 플립 에러를 적당히 활용하면 이라고 쓰는 거는 이제 0번째 축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축과 첫 번째 축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이게 맞겠죠? 마지막 채널은 그대로 두고 이미지의 그 width랑 height 축을 바꿔주겠다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flip 에러를 적용하면은 이미지가 좌우 대칭이 되겠죠?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좌우 대칭 시킨 거를 다시 전치를 시켜서 뒤집어주면은 이제 원래 사진이 위아래가 반전된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두 개의 함수를 짜봤고요. 사실 flip vertical도 하면서 알았는데 np.flipud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은 그냥 위에서 flip error를 ud로 바꿔주시면 아래 것도 그냥 한 줄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에 있는 것들을 다 플립을 해줘서 그 트레인 데이터 플립드, 밸리데이션 데이터 플립드에 저장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기준으로 뒤집고 있으니까 포문을 쓰면서 하나하나 추가를 해줘야겠죠. 를 하면은 이제 좌우 대칭된 트레이닝 데이터, i번째 트레이닝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 플립드라는 이제 어레이에 어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상응하게 레이블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베리컬하게 플립한 것도 추가를 하고 싶으니까 이라고 하면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 플립에 원래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평, 수직으로 뒤집은 값들이 들어갈 거고요. 레이블들에는 이제 원래 그냥 레이블이 보존된 형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train data flipped, train label flipped, validation data flipped, validation label split에 적절한 값들이 다 들어갔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이 있는 마지막 줄이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든 리스트를 numpy array 형식으로 변환을 하려고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돌리면은 사진이 많아서 조금 걸리네요. 네. 오. 제가 코드를 너무 많이 돌리고 있어가지고 이런 게 뜨는데 여러분은 아마 안 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쉐입을 체크를 해주면 트레인 데이터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 플립는 10,000개가 들어갔고 밸리데이션은 4,364개가 들어갔죠. 당연한 결과인 게 원래 트레이닝 데이터는 5,000 뭐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평 수직으로 한 번씩 플립한 거를 추가를 해줬으니까 원래 데이터의 2배가 돼야겠죠. 2배가 된 게 다음과 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플립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 원본 사진을 보면은 마지가 왼쪽을 보고 있었죠. 근데 플립을 했으니까 마지가 오른쪽을 보고 있죠. 그리고 뭐지?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구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면은 해결이 되니까 일단 이걸로 고치셔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어제 잠결에 코딩을 해가지고 좀 실수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든 뒤집어졌으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과 같이 이제 할아버지도 뒤집어지고 아주 말이 이상하네요. 할아버지 뒤집어진다. 할아버지 사진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는 변형시킨 이미지를 원래 데이터셋에 추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가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numpy에 append라는 펑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데이터들이 다 벡터로 펴져서 합쳐져요. 왜냐면 아무런 그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엑시스는 0이다 라고 하면은 0번째 축을 기준으로 그 이 어레이들을 붙일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엑시스는 0을 붙여주시고요.
요거는 벡터니까 굳이 엑시스를 지정해 줄 필요는 없겠죠. 해주면은 원래 우리가 트레이닝 셋,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 네이버스, 밸리데이션 셋, 밸 데이터, 밸 네이버스에 우리가 플립해준 결과들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쉐입을 확인을 해주면은 이제 3배가 됐죠. 원래는 5천 몇 개짜리였는데 우리가 2번 플립해준 거를 넣어줬으니까 3배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뻥튀기를 시켰고요. 그 데이터셋의 크기를 뻥튀기를 시키고 그리고 그만큼 더 제너럴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케라스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를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더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케라스에도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쓰면 되는데 사용법은 여기 도큐멘테이션을 타고 가시면 있고요. 그 이미지 우리가 이제 플립은 되게 쉽잖아요. 근데 막 로테이션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런 거를 라이브러리로 아주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데이터셋을 막 플립하고 막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셋이 좀 많이 뭐가 추가가 된 상태인데 원래 5,000개짜리로 돌려주시고요. 이거 코드 돌리면은 원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클래스에 apply transform이라는 펑션을 이용하면은 사진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 크롭도 가능하고요. 화이트닝도 가능하고 노멀라이제이션도 가능하고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인풋을 해주고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데이터 제니라는 사실 여기까지는 왜 그런지는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보면은 데이터 젠 apply transform 제가 아까 apply transform이라는 펑션 이용하면은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줘야 돼요. 가공을 해준 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트랜스폼 파라미터를 조절을 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변형을 시킬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간단히 세타는 40도를 돌린다는 뜻이고요. 브라이트니스는 0.8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히 돌려보면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저 40도 돌리고 밝기를 좀 바꾼다고 했었죠. 그래서 트랜스폼이 잘 되는지 보면은 네, 사진이 40도씩 돌아갔죠. 그리고 위에 있는 그 파라미터들을 적절히 바꿔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아까 한 것처럼 이제 그 플립 데이터셋을 아니 트랜스폼된 데이터셋을 원래 데이터셋에 붙여주시면 이제 어그멘트된 이미지들이 데이터셋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이제 모델을 이제 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컨스트럭트를 해보실 거고요. 다음에 또 학습을 시키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하고 그 모델을 엑스포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또 이제 채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에 이제 뭐 아래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내 사진을 자기 사진을 업로드해서 내가 심슨 가족의 누구랑 제일 닮았나를 볼 수 있는 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그 동주 강사님 사진을 업로드했더니 할아버지 심슨이 70%가 나왔고요. 그 아이린 사진을 업로드했더니 그 호머 심슨이 97%가 나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오셔야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딱 2분 남았는데 2분 동안 아까 그 수상하신 두 분의 아키텍처가 어땠는지를 발표를 짧게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 글씨에 대해서 1등 기록하신 임성준님부터 한번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아니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임성준이라고 합니다. 그냥 앉아서 설명을 드리면, 어, 저는 그냥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전에 했던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하는 아키텍처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풀링을 많이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한 3개 정도만 돌렸는데, 첫 번째 거는 이미지 사이즈가 28개, 28 x 28이라서 그냥 필터 28개로 했고, 커널 사이즈는 조금 키워서 그냥 5개로 해서 릴루를 적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풀 사이즈를 2개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또, 네, 그 다음에는 커널 사이즈를 3으로 하고 필터를 14개, 네, 로 해가지고 또 풀링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그냥 적용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아웃풋이, 네, 3x 3x 14가 나오게끔 제가 짰는데, 3x 3x 14를 곱해보니까 128이 조금 넘는 숫자여가지고 플래튼을 한 다음에 그 덴스 레이어를 128짜리를 하나 적용하고, 그 다음에 47개짜리 레이어를 소프트맥스로 적용을 해서, 네, 아웃풋을 뽑았더니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짝 박수 좋아요. 그 핵심은 제 생각에 뭔가 그 피처 사이즈를 최종 아웃풋 텐서 사이즈를 드라마틱하게 줄이신 게 어떻게 보면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김장원님의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임성준 학생하고 같은 연구실에 있는 김장원 학생입니다. 저도 구조는 임성준 학생하고 사실 똑같아서 별다르게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오늘 이게 데이터를 계속 에포크 넘버를 크게 하면서 돌려볼 때 계속 러닝이 좀 오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물어보니까 DK 숫자를 넣는 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아담 내에 DK 0.1을 첨가했더니 굉장히 수렴을 잘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하는 게 저에게는 좀 많이 문제였는데 DK 넘버를 넣었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홀로 서고 계신 것 같지 않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발표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제가 따로 그 카톡 드려서 그 소정의 상품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도 오셔야지 심슨 데이터셋 잘 분류를 해서 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꼭 오셨으면 내일이 아니죠. 내일 오시면 안 되죠. 내일 모레 오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오셔서 네, 또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렉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